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인 중대형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셨죠. 하지만 최근 다시 아파트 가격이 좀 주춤해지고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대체제인 오피스텔 투자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나왔던 기사들을 쭉 살펴보면서 앞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지난 2021년 4월달 기사인데요. 아파트 규제에 중대형 오피스텔 몸값이 껑충 뛰었다. 정부가 당시 아파트에 대한 대출 및 세금 규제를 강화하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이른바 아파트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다시 말해서 원래 여러분들은 아파트에 관심이 있었지만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저렴한, 그리고 각종 규제에서도 자유로웠던 오피스텔, 그 중에서도 아파트의 확실한 대체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중대형 오피스텔에 관심을 보였단 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요.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강남과 같이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오피스텔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강남의 오피스텔 분양가를 보게 되면은요, 지난 5년 새 3배나 올랐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공급자로 하여금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또 역시 이곳에 당연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될 테니까요. 문제는 이렇게 올라갔던 강남의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가 신문지상에서 나오고 있네요. 자, 지금 보이는 기사 2022년 5월 15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마포 오피스텔 전용 45평방미터 10억 원의 분양 초고가 행진,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보통 45평방미터 정도는 흔히 말하는 중대형 오피스텔과 중소형 오피스텔로 나누어놨던 중간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평형대가 10억 원에 분양을 했다? 굉장히 비싼 가격이 되겠죠. 사실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에 관심을 가졌던 가장 큰 이유는 가격대가 낮았고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했던 건데, 이제는 분양가가 이렇게 된다? 강남은 그렇다 쳐도 마포에 있는 오피스텔까지도 이렇게 비싸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바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피스텔 투자를 지금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또 이런 기사도 있어요. 땅값이 상승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울 오피스텔 공급이 반토막이 났다.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오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땅도 없고 가격도 올라가고 오피스텔 공급이 반토막이 난다? 자, 그러면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기준으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주의할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제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공급이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아파트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된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아파트의 가격은 조금 주춤하고 있죠. 아파트 가격이 주춤한 상태에서 거래가 잘 안 되고, 거래되는 물건들은 흔히 말하는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아파트보다는 아파트를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고요. 자, 그런 상황들이 오피스텔의 분위기를 조금 안 좋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아파트 거래 절벽, 대체제인 오피스텔 인기도 시들해졌다라는 기사가 실제로 나오고 있죠. 아마 이런 기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피스텔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출 규제까지도 계속 오피스텔 시장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규제도 심해졌고, 그렇다면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이 시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은 이전의 모습들이 똑같이 진행되지는 않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올라가고 얼마 있다가 마용성이 올라가고, 또 그게 서울과 그 다음에 수도권 그리고 지방까지 번져나갔던 것처럼 환경에 따라 움직임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주 재미있는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오피스텔의 청신호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오피스텔 분위기가 상당히 조금 위축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분위기도 좋지 않은 모습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피스텔의 청신호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위는
안정적인 전월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형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을 주택수 합선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우리는 그동안 아마 상황을 지켜보게 되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올 하반기에 대한 전세 가격 불안에 대한 얘기들을 아마 신문지상에서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인수위 쪽에서는 안정적인 전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형 원룸이나 다세대,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주택수 합선에서 제외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만약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면 오피스텔도 조금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이것 말고도 각종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또 다른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주로 어떤 대상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중소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소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죠. 자, 왜 그러냐면은 소형들이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나오기가 훨씬 더 쉽고 주택수 합선에서 제외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물건들을 더 많이 보유함으로 인해서 전세를 내줄 수 있는, 월세를 내줄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현상들이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전세가율이 83.1%다. 2010년 이후 최고치다. 자,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전세가 비율이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세 불안은 존재 남아있죠? 그런 상태에서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다? 자, 그러면 흔히 말하는 갭 투자자들이 움직일 가능성들이 남아있고요. 자, 여기에 또 다른 내용의 기사가 한 가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월세가 전세를 추월했다. 다시 말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요. 전세 물량도 부족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계약갱신 청구권 물량에 따라서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졌죠. 자, 그래서 이번에 갱신하시는 분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갱신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전세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반전세라든지 월세로 움직이려는 사람들도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올해 서울의 임대차 비율이 51.6%가 월세라고 할 정도고 한다면 앞으로 시장은 전세가율은 높아지고요. 월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월세 가격이 올라간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오피스텔은 중대형 오피스텔이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중대형 오피스텔만 봤는데 월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보통 중대형 오피스텔의 월세 사기보다는 중소형 오피스텔의 월세 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중대형 오피스텔만 올라갔고 중소형 오피스텔은 오름폭이 좀 적었던 게 그동안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월세가 올라간다? 전세가 올라간다? 그 다음에 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은 당연한 부분이죠. 왜? 보통 오피스텔은 수익형 물건들이 많으니까 월세가 올라가게 되면 매매가는 수익 환원법으로 계산해서 매매 가격을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앞으로는 소형, 중소형에서도 기회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오피스텔 시장에서 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싶다는 것이죠. 한번 실제 어떤 특정 지역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보셨던 기사에 마포가 나오죠. 그래서 마포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전용 45가 10억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지역의 다른 곳을 한번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지역은요, 마포구 공덕동입니다. 마포, 공덕, 애옥에 바로 이 지역이 마포구 지역에 있는 그 역세권이죠. 자, 그 지역 중에서도 공동역 바로 근처에 있는 거를 하나를 조금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메트로 디오빌이라는 오피스텔이 눈에 보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떤 특정 오피스텔을 찍었다라고 착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이 현상들을 한 번 더 살펴보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다른 것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아까 마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45평방미터였죠. 한번 보면은요, 45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한 요 정도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45는 아니지만 40평방미터가 여기 보이는데 매매가가 3억 3천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셨던 기사 45가 10억 원에 분양을 했다?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구축 오피스텔, 그 다음에 중소형 오피스텔 굉장히 싸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전세 가격 좀 많이 올라갔다는 내용이 나오죠. 월세가 있고요. 밑에 전세가 보이네요. 전세 가격이 3억 2천, 위에 매매 가격 3억 3천이라고 하면 사실상 갭이 엄청나게 붙어있는 모습으로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요즘 월세 계약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생각보다 메리트가 조금 있어 보이는 그런 구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구나 매매가 나온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 중대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거래
오피스텔가 거의 한쪽에 몰려 있죠. 가격 시세가.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수익형으로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던 분들이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이렇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어떤 게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유리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는 중대형이었을지 몰라도 이렇게 전세 가격과 월세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소형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에 메리트가 부여가 실제로 부여된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중대형 오피스텔의 인기가 되게 높았던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투자 수익으로 봤었을 때는 그다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좋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아파트의 대체제기 때문에 아파트가 조금 주춤한 상황에서 아파트로 가는 분위기가 있다면 오히려 지금 시장 환경의 변화를 봤을 때는 앞으로는 중소형 오피스텔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지역의 특정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또는 이 지역 내에서도 다른 오피스텔도 한번 보시면서 분위기 파악을 해보시고 앞으로 정책 변화를 꾸준히 지켜보시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실제로 과거 사례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자, 여기 밑으로 보게 되면은 2008년 4월 25일자 기사입니다.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시 보자 투자 블루칩으로 떠오른 소형 오피스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요. 소형 오피스텔이 투자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은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세 및 임대료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역세권 주변이나 신흥 역세권, 새로 개통 예정인 신흥 역세권 주변에 앞으로 투자 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게 2008년도의 모습입니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고 임대료가 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공급도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과거 사례로 봤을 때 관심을 둘 만한 것들이 확실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2009년도 기사거든요. 2009년 9월인데 이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세 가격도 오르니 오피스텔 인기도 쑥쑥,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고요. 대출 규제 등 투자 대상 변화 기류가 나타나고 있어서 당분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밑에 보면은 수도권, 서울 및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수도권의 오피스텔 등 틈새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중소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게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중대형 오피스텔의 그 높은 상승률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이 조금 침체되어 있어서 오히려 아파트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틈새 시장이라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정부의 정책 변화가 조금 중소형 오피스텔, 소형 빌라 이런 것들에 조금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고 여기에 전세 가격, 전세가율의 상승 그리고 월세 가격의 상승, 그러니까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과거 사례를 봤었을 때 중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도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정부 정책의 변화 그리고 전세 가격의 변화, 월세 가격의 변화를 보면서 가능하면은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소형, 중소형 오피스텔도 한 번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앞으로 오피스텔 시장 어떻게 봐야 되나? 중소형 오피스텔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꼼꼼히 시장 변화에 따라서 꾸준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이런 기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좋았다, 좋으셨다라고 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함께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